순창 지역 축협 조합원들이 최기환 순창군수 예비후보에 대한 수사를 촉구하고 나서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최 예비후보는 내사 종결된 사안을 악의적으로 공표한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정읍 지역 사회복지단체들이 6월 지방선거에서 복지정책 반영을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사회복지 시스템 강화와 관련 종사자의 권리보장 확대 등을 반영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국민의힘 전북도당이 6일 지방선거 지방의원 비례대표 후보자 13명을 확정했습니다. 이들은 중앙당 최고위원회 의결을 거쳐 공천이 확정될 예정입니다. 전북 지역에서 3,500여 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사망자는 2명이 더 늘어 모두 805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TV 전북 뉴스입니다. 순창 지역 축협 조합원들이 최기환 순창군수 예비후보에 대한 수사를 촉구하고 나서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최기환 예비후보는 내사 종결된 사안을 악의적으로 공표한 것이라며 반박하고 있는데 주요 내용 김남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순정 축협 일부 조합원들이 최기환 예비후보에 대한 수사를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이들은 최기환 예비후보가 순정 축협 조합장으로 재임하던 시기 축협 소유였던 190여 마리의 암소를 조합장 부인에게 시세보다 저렴하게 판매했다며 배임과 횡령 의혹 등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순정 축협의 배임과 횡령 혐의, 당시 소우 구매와 판매에 따른 관련 서류의 폐기 지시에 따른 사무관리 규정과 컴퓨터 파일 삭제 지시 등 새로운 증거들이 나타난 점을 참고하여 다시는 이와 같은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철저한 수사를 촉구하는 바이다. 이 같은 주장에 대해 최기환 예비후보는 악의적 허위사실 공표라며 보도자료를 내놨습니다. 이미 전북지방경찰청으로부터 증거 불충분 등으로 내사 종결된 사안이라며 법적 대응도 예고했습니다. 없는 말을 만들어내고 내 처한테서 직접 소를 팔았다는 이야기에서 수사 의뢰를 하던가 좀 하려고 그랬었어요. 5개월 동안 저는 한 번도 소환해서 조사를 받아본 적이 없고 저는 한 번도 없거든요. 네네. 없는 상태에서 7월 달에 내사 종결로 경찰청에서 서류를 받았죠. 최기환 예비후보는 6일 지방선거를 한 달이 앞두고 수사를 촉구하는 건 정치적 의도가 있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수사를 촉구한 조합원들은 컴퓨터 파일 삭제 정황 등 새로운 증거가 나왔고 조합원들의 손실 보상을 위한 재수사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어 관련 논란은 당분간 계속될 전망입니다. 헬로TV 뉴스 김나오입니다. 국민의힘 전북도당은 6일 지방선거 지방의원 비례대표 후보자 13명을 국민공천 배심원당 심의를 거쳐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확정된 도의원 비례대표 후보는 모두 4명이고 김재시 의원과 정읍시 의원은 각각 1명이 공천을 신청했습니다. 이들은 중앙당 최고위원회 의결을 거쳐 공천이 확정될 예정입니다. 2030 세대를 대변하겠다는 청년들의 출사표가 전북에서 잇따르고 있습니다. 민주당 전북도의원 비례대표에 출마하는 19살 박성윤 씨는 청년전담 민원센터 신설과 도내대학과 기업 간 청년 채용을 증진하는 정책 마련 등을 공약했습니다. 국민의힘 남원시 의원 후보로 단수 공천돼 남원시 다선거구인 도통동과 향교동에 출마하는 30살 김지현 예비후보는 청년들의 표현의 자유, 표현 뒤의 자유도 보장하겠다며 출마 의지를 밝혔습니다. 민주당 안호영 전북도지사 경선 후보가 2036년 하계올림픽을 전북으로 유치하겠다는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안 후보는 오는 2028년 새만금 국제공항 개항에 맞춰 하계올림픽 유치를 이뤄내겠다며 새만금과 14개 시군에서 경기를 치른다면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정읍 지역 사회복지단체들이 6월 지방선거에서 사회복지 책무성과 사회복지 시스템 강화, 사회복지 종사자의 권리 보장 확대 등의 정책을 반영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정읍시 사회복지협의회와 사회복지사협회는 기자회견을 열고 지역 아동센터 종사자 돌봄 인력과 장애인 주간 보호센터 운영비 추가 지원, 장애인 복지관 민간 위탁 운영을 요구했습니다. 또 사회복지회관 건립과 사회복지 종사자 처우 개선비 확대, 사회복지 갈등 중재위원회 구성, 주민도움센터 지원 강화 등을 요청했습니다. 공약 개발을 위한 사회복지 전문가 및
직능 실무자 15명이 TF위원회를 구성하여 관내 사회복지시설 기관의 의견을 모으고 지난 5개월여의 시간 동안 12차례 회의와 토론을 통해 현장의 복지 욕구를 파악하고 정읍 시민 복지 향상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공약을 개발하였다. 전국 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전북본부가 6월 지방선거에서 공공의료 10대 의제에 대한 공약화를 요구했습니다. 이들은 26일 기자회견을 열고 공공보건의료 강화와 감염병 대응 체계 구축, 새만금 특별법 영리병원 관련 조항 삭제, 중소병의원 노동자 처우 개선 등을 촉구했습니다. 민주당 권익현 보안군수 예비후보는 2025년까지 농작물 재해보험료를 전액 지원하겠다고 공약했습니다. 권 예비후보는 농가의 경영 안정을 위해 현재 자부담금 비율 20%를 해마다 5%씩 경감해 농가부담금 제로화를 달성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제발전연구회 회원 300여 명이 지난 24일 민주당 정성주 김제시장 예비후보 지지를 선언했습니다. 이들은 지지 연설을 통해 정 후보가 시민의 행복지수를 높이고 김제 발전을 앞당길 유일한 후보라며 코로나19로 침체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앞장서줄 것을 주문했습니다. 네, 여성들의 출마 선언도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무소속 김은주 현 정읍시 의원도 정읍시 바선거구인 수성동과 장명동에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김 예비후보는 주차타워 조성과 마곡 저수지를 기반으로 한 생태 호수공원 조성, 융복합 문화복지타운 조성 등 5가지 공약을 제시하며 주민들의 편익을 위해 일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선거와 함께 시작한 2022년. 우리는 지난 3월 대통령 선거를 치렀고 오는 6월 지방선거를 또 치릅니다. 수많은 후보자들이 나와 수많은 공약들을 내걸고 있습니다. 철도를 유치하겠다. 그린벨트를 풀고 친환경 경제도시를 만들겠다. 일자리를 만들겠다.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겠다. 듣기만 해도 내가 사는 지역이 새로운 도시가 될 것만 같은 달콤한 약속들입니다. 공약은 지킬 수 있는 것이어야 합니다. 선거에서만 쓰고 사라지는 공약은 구별해야 합니다. 정당과 후보자의 공보물만 보고 투표권을 행사하는 선거는 이제 과거의 모습입니다. 유권자가 자치단체의 공약 이행 상황과 매니페스토 공약평가 등을 살펴보며 실현 가능한 공약을 선택하는 것, 이번 선거에서 우리에게 꼭 필요한 일입니다. 지금까지 데일리 브리핑이었습니다. LG 헬로비전 전북방송에서 우리 동네 희망 공약을 받습니다. 지방선거 후보자들에게 전달하고 싶은 공약이 있다면 헬로전북 페이스북 페이지나 인스타그램 게시글에 댓글을 달아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의견을 소중히 모아 전달하고 추첨을 통해 상품도 드리니까요. 여러분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계속해서 다음 소식입니다. 전북 지역에서 지난 25일 3,515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지역별로는 전주 1,550명, 김제 184명, 남원 183명, 고창 108명 등입니다. 사망자는 2명이 더 늘어 모두 805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되면서 이제 일상 회복에 대한 기대감도 점차 높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요즘엔 저녁 모임이 늘었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코로나 이전으로의 매출 회복이 가능할지는 예측하기 어렵다고 합니다. 그 이유를 이관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거리두기 해제 이후 도심 상업지역 일부엔 발길이 늘고 있지만 골목 상권은 여전히 코로나 이전 모습을 되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영업 제한 시간과 상관없이 늦은 시간까지 사적 모임을 갖는 일들이 크게 줄었기 때문입니다. 해제됐지만 그러니까 습관화된 것 같아요. 이제 밥을 먹어가면서 이렇게 가볍게 한잔하는 이런 문화들이 이제 종전에는 그 코로나 이전에는 그냥 일상적으로 있었는데 그 일상이 좀 바뀐 것 같아요. 지난해 말 중소벤처기업부가 발표한 2020년 소상공인 실태 조사를 보면 코로나 1년 차였던 2020년 소상공인 영업이익은 2019년보다 절반 이상 감소했습니다. 예술 스포츠 여가 업종은 85.2% 감소했고 교육 서비스 업종은 66.4%,
숙박 음식점 업종은 56.8% 감소했습니다. 한 해가 더 지나고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되면서 코로나 이전 모습을 다시 기대하고 있지만 쉽지 않을 전망입니다. 상인들은 코로나가 남긴 생활 습관과 소비 성향이 거리두기 해제 이후 상당 기간 지속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매출 회복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걱정을 안고 있는 겁니다. 이게 금방 풀리진 않을 것 같고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아요. 지금 다 소상공인들이 다 대출을 거의 다 받은 상태잖아요. 힘들어서. 그러면 풀린다 그래도 그걸 벌어서 또 그거 갚아야 나가야 되잖아요. 음식점에서는 이제 직접 와서 사 먹는 손님이 줄고 포장해 가거나 배달을 시켜 먹는 경우가 늘었습니다. 배달 수수료가 늘면 음식값을 올리거나 영업이익을 줄여야 하는데 손님이 많지 않은 가게는 음식값을 올리기 어렵습니다. 배달이 지금 현재 그 매일 그 매출액의 20% 가까이가 돼요. 그러니까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사실 그렇다고 그래서 이게 배달은 막 수수료가 많이 나가니까. 적자가 들어가는 상인들은 매출 회복 때까지 마냥 기다릴 수도 없습니다. 기간이 2년이 넘다 보니까 이거를 폐업을 해야 되나. 폐업을 하면은 이것도 원상복귀를 시켜야 되잖아요. 또 뭐 사업자 그 폐업을 하면은 정부에서 대출 소상공인 받은 거를 다 갚아야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를 기다려온 자영업자들은 그동안 바뀐 소비 문화에 적응하며 다시 살 길을 찾아야 합니다. 코로나 이전 모습을 되찾는다는 건 현실과 거리가 먼 이야기로 들립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관서입니다. 26일 이용객 안전을 위해 2달 동안 휴장한 천사 히어로즈가 다시 문을 열었습니다. 정읍시는 놀이시설을 보강했고 안전 울타리 설치와 화장실 입구 등 시설물을 재점검했다고 밝혔습니다.